4번이 분량이 제일 높고 점수 배점도 가장 큽니다. 대학에서 말하기를 4번 문제를 잘 써 합격한다고 지들이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를 낼 때 외대는 항상 이렇게 추론하시오, 유추하시오라는 형태로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두고 있어요. 추론한다라는 말은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추론은 미래야 미래, 그죠? 인과적 관계인데 이미 발생했으면 원인과 결과야. 이미 발생하지 않았으면 추론하는 거야. 알겠죠? 자, 여기 분필이 있죠? 자, 분필이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죠? 중력 때문에 논술쌤이 놓아서. 자, 분필을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거면 이게 추론이야. 알겠죠? 시간 관계가 뒤에 있냐, 이미 일어난 것을 설명하느냐,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설명하느냐의 차이야. 알겠죠? 자, 어찌됐건 추론하라고 할 때는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아마 이렇게 이미 뭐 이렇게 예측하는 어떤 형태의 말을 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제를 한번 볼게요. 사의 예측에 관한 휴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을 그림에서 찾아. 자, 휴메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찾으라고 했죠. 그죠? 휴메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 어떤 사례예요? 과거에 이때까지 어떤 경향을 떴는데 예측이 빗나간 사례죠. 그죠? 닭을 주인이 아침 9시에 막 잡으러 와. 닭을. 맨날 밥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잡으러 와. 그러면 어때? 예측이 빗나갈 거 아니야. 닭이. 그죠? 즉 예측이 빗나간 사례를 찾으면 되겠네. 그러면 4를 보고 예측이 빗나간 사례를 찾으면 되죠. 4 한번 봅시다. 5쪽이네요. 그죠? 그림 1을 보시면 아시아에서 2009년, 2010년, 2011년도까지 어때요? 난민 신청자 추이가 점점 증가했습니다. 그죠? 증가했는데 2012년, 13년 갑자기 감소하죠. 어떻게 돼? 2011년도에 예측에 앞으로 아시아에서 난민 인정자가 계속 늘어날 거야. 신청한 사람이. 그죠?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감소하죠.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서 2009년과 2010년에서 난민 신청자가 계속 일정하게 나타나네? 근데 어때? 2011년도부터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전의 데이터로서 이후의 데이터를 예측하기 힘들다. 어떤 사례에서 보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중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09년, 2010년, 2011년은 신청자가 거의 비슷하지만 2012년도에 대략 16배 정도로 폭증을 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도 많이 증가를 하고 이런 추세로 보았을 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례로 미래에 나타나는 어떤 신청자 추이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빗나간 사례를 방금 이야기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의 어떤 추세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걸 찾아 이유를 밝혀라. 왜냐하면 뭐 과거의 사건이 앞으로 어떤 미래의 사건과 인과성을 띠지 않는다. 뭐 요걸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이와 더불어 그림 1, 표 1을 바탕으로 2009년과 2013년, 자, 논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논제에서는 2009년을 물었죠. 2009년과 2013년에 권역별 자료를 비교해서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 태도의 변화가 있는지를 추론하라. 2009년하고 2013년만 비교하면 돼요. 그 중간에 나와 있는 10년, 11년, 12년은 언급할 필요가 없어, 아예. 그렇죠? 그러면은 난민 인정 태도의 변화를 알려면 어때? 신청자분의 태도를 신청자분의 뭘 하면 돼? 인정자 하면 되잖아. 승인자. 그죠? 그러면은 비율이 나오잖아. 대략. 신청을 이만큼 했는데 승인한 사람이 요만큼이다. 근데 2013년에는 신청을 이만큼 했는데 승인자는 요걸 쭉 따져보니까 난민 인정 태도가 뭔가 더 관대해졌다라든지 더 인색해졌다라든지 이런 말을 쓰면 되지.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2009년도에 아시아는 어때요? 아시아는 230분의 59죠. 그죠? 아프리카는 77분의 11입니다. 중동은 12분의 4죠. 근데 2013년도는 어때요? 537분의 38, 587분의 17, 중동은 446분의 8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때? 신청한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인정한 비율은 적게 늘어나잖아. 그러면 난민 인정 태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인색해진 거지. 무엇을 통해서 알아요? 비율을 통해서. 그죠? 이 비율을 직접적으로 써주길 요구합니다. 추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추론한 이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러이러한 근거에서 보니. 그래서 4번 문제를 풀 때는 약간의 어떤 수치적 계산, 이걸 이렇게 계산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분수에 해당되는 비율 정도까지는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런 비율을 통해서 보니 인색해졌음을 알 수 있다라고 쓰면 돼요. 도표나 그래프가 뭔가 나와서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완전히 어려워요? 그렇게 심각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대학은. 조금 낯설 뿐이야. 조금만 계산을 해주면, 조금만 이렇게 의도만 잘 찾아주면 딱 보여. 근데 의도를 못 찾잖아? 그럼 못 풀어, 이 대학의 특징이야. 그래서 이 대학은 출제자랑 사귄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냈어? 사귄다라는, 가은아 알겠지? 사귄다라는 생각으로 풀어야 되는 대학이야. 알았어. 내가 써줄게. 이런 마인드로 풀어야 돼요. 알겠죠? 출제자랑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뭘 원했구나가 싹 보여. 알겠죠? 그래서 논술 문제가 이런 게 있어. 출제자랑 치고받고 싸워야 될 문제가 있어. 반대로 출제자랑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이 외대 문제는 출제자랑 대화를 쭉 하다 보면 그냥 답이 술술 나와요. 자, 그래서 문제가 조금 길고 글자 분량이 500자 정도, 그래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지만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500자 분량도 이렇게 긴 글은 아니에요. 학교가 원하는 답이, 자, 이때까지 썼잖아. 1번, 2번, 3번, 4번 다 해보니까 어때? 거의 다 학교가 원하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정해져 있죠? 짧은 글을 내는 대학들의 전형적인 특징들이야. 알겠죠? 자, 짧은 글을 내는 대학들 어디 있다라고 했죠? 짧은 글을 내는 대학들. 당국대, 가톨릭대, 중앙대, 이대, 오늘 한 거 외대, 동국대. 자, 이런 대학들은요, 거의 학교가 원하는 답들이 정해져 있어요. 답이 정해져 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에다가, 답에다가 양념만 조금 더 뿌려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써야 될 것들이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연대 같은 대학은 내가 추가적으로 써야 되는 게 30에서 한 50%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글자 1000자면 제시문을 가지고 쓰는 게 한 500자라면 나머지 500자는 내가 뭔가 분석하고 유추하고 추론하고 해서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제시문을 근거로. 좀 다르지,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대학들은 답이 거의 정해져 있는 패턴이 많다. 자,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요거는 뭐 학교에서 쓴 답이 괜찮아서 학교 답만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 34쪽입니다. 그림 1에서 2011년까지의 자료에 근거하여 2012년 권역별 난민 신청자를 예측한다면 아시아 출신의 신청자 수는 증가하고 중동 출신의 신청자 수는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아시아는 감소했고 중동은 상승했다. 이러한 점에서 관찰된 사실로부터 미래에 일어난 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휴메 주장은 정당화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2009년 자료와 2013년 자료를 비교하여 우리 정부의 난민 인정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자. 여기서 난민 인정 태도의 변화란 난민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입장의 변화를 말하는데
이는 난민 신청자 대비 난민 인정자의 비율, 즉 난민 인정률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우리 정부의 2009년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권역별 난민 인정률이 각각 요거였다. 그러나 2013년에는 요걸로 바뀌었다. 이처럼 2013년 모든 권역에 대한 난민 인정률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난민 인정이 상당히 인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비율을 계산하는 게 필수일까요? 아닐까요? 필수예요. 필수. 이거를 넣은 학생과 아닌 학생의 점수 차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학교가 이런 어떤 수치적 계산이 필요할 때는 수치적 계산을 적극적으로 해주길 요구한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우리가 논술 문제를 푼다라는 건 뭐냐? 학교에 숨겨진 의도들을 논제를 보면서 꼼꼼히 찾아내는 것이 논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숨겨진 의도를 모르고 꼼꼼하게 안 읽고, 앞에도 이야기했잖아. 그 대응들 했는데 대응만 쓰면 어때? 그냥 몇 가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논제를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읽는 것이 여러분들이 대학에 학교 가는 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아주 강조를 하잖아. 논제의 개념어. 글을 읽다가 중요한 개념어는 콕콕 짜서 반드시 찾아서 써달라. 논제에서 요구하는 모든 질문에 아주 분명하게 답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번호를 맨날 매기라고 그랬잖아. 모든 질문들 뭐 있는지. 그래서 뒷받침하는 사례들을 그림에서 찾고 이유를 밝히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문제가 많으면 내가 답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번호를 다 매겨두세요. 그리고 그 순서대로 글을 쓰잖아요. 그럼 거의 틀린 게 없는 답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구상할 필요도 없잖아. 대학이 시키는 순서대로 쫙 쓰면 여기에다 살을 붙여서 꾹 글자를 500자까지 늘려놓으면 그게 그냥 글쓰기야. 알겠죠? 그래서 동국대, 카톨릭대, 외대 이런 대학들은 글을 구성할 필요가 없어. 대략 분량 배분만 하면 돼. 논제가 시키는 순서대로 차근차근 쓰면 학교가 원하는 답이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방금까지 한 거 질문. 외대 껌이죠? 외대는 그냥 가겠죠? 최저만 맞추면. 그치, 형근아? 그치? 외대는 그냥 갈 것 같지 않아요? 집으로 갈 것 같아요? 자, 외대 설명은 여기까지 합시다. 궁금한 거 질문해 보세요, 질문. 응? 질문할 거. 수치화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감점이 좀 클 거예요. 몇 프로 떨어졌다 이럴 거예요. 몇 프로 떨어졌다, 그건 괜찮아요. 그 수치를 계산하는 건 괜찮아. 계산해서 보여주는 건 괜찮은데 그냥 막연히 감소했다. 요거 안 돼. 싫어해, 학교가. 학교가 해달라는 대로 맞춰줘야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수치적 계산을 할 수 있는 데는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어떻게 보여? 꼼꼼해 보이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또 궁금한 거 질문. 도표, 성대 맨날 나옵니다. 외대. 외대가 원래 도표가 안 나왔는데 3년 전부터 무조건 내겠다고 했어요. 외대. 단국대 3번 문제 항상 도표가 들어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도표 나오는 대학이 전체 대학 중에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